오늘 강의에서는 아이템 트렌드 분석과 창업 아이템 선정 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여 창업 아이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효과적인 아이템 선정 전략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템 트렌드 분석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변수별로 나와 있는 경제 정책, 산업 구조 변화,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경제 정책의 세부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복지 정책, 저금리나 고금리 상황, 개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 첫머리에 복지 정책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업에 여러 복지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머리에 올려놨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즉 기회나 위협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최근 중산층, 어떤 사회비용이라든지 금리와 대출 관련 이런 활동에 따라서 소비가 감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에 따르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또 이렇게 중산층의 소비 감소라든지 또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창업 아이템 트렌드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나갈지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나갈지 이런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플러스 요인을 지식정보화 산업의 성장이라고 본다면 내가 과연 IT 쪽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마이너스 효과로 본다면 또 예를 들어 블루칼라라고 하는 산업의 제조 공장 또 현장업 이런 쪽에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또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쪽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아이템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각종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최근 많이 좀 주춤하고 있죠. 또 환율은 높아지고 수지는 악화되고 또 GDP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마이너스 효과로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실 또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에 따른 원료 구매 비용이 감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나쁘지만은 않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날의 검이다,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높음이 있으면 또 줄어드는 게 있고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트렌드를 분석하실 때는 이런 경제 정책의 구조와 지표 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 트렌드 분석에서 살펴보면 또 필요한 내용이 정치적 혹은 정책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 사회적, 개인적인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구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정부의 정책이 지원하는 아이템 분야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어떤 까다로운 규제가 있다거나 또 어떤 세금적인 부분에서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
뭐 또 사업이 주춤하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창업 과정에서 상당히 또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 또 어떤 외부 요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 또 시장의 FTA 등의 협정,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할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가격이 1만 원대인데 FTA를 통해서 해외에서 저렴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 또 이런 사업 활동을 하는데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하위 문화, 사회 계층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즐겨 쓰는 그런 색깔이 어떤 나라에서는 뭐 또 부정적인 색깔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걸 금기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만 악수하고 그런데 왼손잡이 소비자가 많이 쓰는 그런 작업 도구를 아이템화한다면 문화적 이해의 부족으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가 또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또 사회적으로도 가족, 또 뭐 역할과 지위, 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 아이템이 두루두루 다 활용 가능한 것인지, 또 뭐 그렇지 못한지, 또 이와 함께 개인적인 성향과 나이, 생활 주기에 따라 또 직업, 라이프 스타일, 또 여러 가지 인성과 자아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또 많이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계층별로 관심 분야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지각, 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신념과 태도를 통해서 구매자들은 이 5가지를 총괄해서 선택하는 것이 되니까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또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잘 관할하셔서 고객에게 꼭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이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블루오션을 발견하고 공략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블루오션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 모든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고수익의 성장 기회가 있겠다라는 거죠. 즉, 미개척된 파란 시장, 이런 블루오션들, 기존 산업의 확장이나 경계선 밖에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창업자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블루오션 개척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물론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레드오션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들, 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그런 아이템 간에 또 산업 간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거나 시장이 침체되거나 어떤 참여 기업 수의 증가가 또 너무 두드러져서 이제는 수익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때 우리는 이런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장 공간에서는 차별화나 저비용 중 하나를 택일해서 경쟁자들을 능가하는 어떤 전략을 우리는 꼭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템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소자본 창업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또 직장관이 이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역량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여성 창업도 상당히 증가되는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과 함께 함으로써 최근의 창업 트렌드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이 가져올 변화는 환경에 대해서 부의 창출뿐만 아니라 직장을 새로 만들고 또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생활 공간을 창조하고 국제 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도 촉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아이템 분석을 통해서 창의성을 혁신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창의성, 혁신, 기업가 정신이 함께 효과적으로 조합되고 또 발휘가 될 때 창의성의 혁신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템 선정의 기본 순서, 검토의 기본 원칙과 방법,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면 지속 가능한 차별화를 구축해야만 기업이 경쟁에서 앞설 수 있고 또 뛰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거나 경쟁사 수준의 가치를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사와 같은 수준의 가치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마이클 포터 교수는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즉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 우위를 가지거나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설령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더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은 더 높은 단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또 낮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 선정의 기본 순서를 8가지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신문, TV, 인터넷, 잡지, 그리고 다양한 출판 서적을 통해서 준비와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창업 정보를 바탕으로 두 번째로 경험이 있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흔히 경험이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간접 경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창업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창업 지원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네트워크도 더욱더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수집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과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다음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상업화 가능성 또 사업화 가능성을 상세히 또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 조건, 자금 조달, 인력 수급, 수익성 분석, 기술력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입지 조건부터 보면 사업 운영에 적합한 위치인지 평가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금 조달과 같은 부분은 충분한 자금이 확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또 검토해야 한다. 또 인력 수급 부분도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지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상 수익이 높을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판단을 해야 된다. 또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이 우수한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외에도 시장 조사와 사업 타당성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6단계에 걸쳐서 최종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최적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아이템이 최고가든 최저가든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우리의 창업에서의 최적의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돼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후에 7번째 단계에서는 실무 경험을 확보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 실습, 인턴십과 같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창업에서도 실무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런 경험치를 쌓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가지 단계를 완료하게 되면 8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부분, 또 자금 조달을 신경 써야 된다. 또 창업 준비를 위한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다음으로는 아이템 선정의 검토 사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창업자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적성, 또 자격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창업자가 단순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적성에 맞고 충분한 자격, 스펙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판매를 또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아이템이 또 서비스 사업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인지에 따라 유통 방식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 또 기술적으로 또 이게 구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아이템이 제품으로 출시되거나 또 상품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 또 불법적인 경우가 또 있지는 않을까, 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또 그런 최첨단 아이템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토타입, 또 MV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꼭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과 시장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친 후에는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또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 후에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이런 목적은 일정 수준의 이익을 또 창출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부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과도 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이 된다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는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와 또 조달 방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또 창업 자금 및 비즈니스 모델 관련 강의에서 더 자세히 또 다뤄오도록 할 텐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 관련 강의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보완하고 또 심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선정의 10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또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선택한 아이템이 단지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경험, 지식 또는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고 또 이를 통해서 기술과 지식이 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업계에 참여한다면 또 훌륭한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육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겠는데요. 선택한 아이템이 정부의 육성 및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또 더욱더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주나 아웃소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외주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협업하거나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돕는 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방어를 위한 그런 장비
또 이런 전략을 준비를 하고요. 소규모 창업으로 또 시작한다면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또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해당 아이템이 경쟁 우위를 가져갈 이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금 조달 능력과 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과도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산 외의 자금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할 점이겠습니다. 또한 시장성과 수요의 이런 경쟁력도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준비한 아이템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다른 업계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템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초기 투자 비용과 회수 기간을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사업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면 당연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부대 비용, 투입 비용, 그리고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에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비즈니스의 엑시트 전략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유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경제적, 또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주요 기회와 위협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요인들을 실습 시트에 기록해 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텐데요.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보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이런 전략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트 형태로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강점과 또 약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외부 사회적 관점에서는 특정 시장이 이런 산업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위협 요인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위해서 수학 분석을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요. 모든 기업이 강점과 기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약점인 요소도 분명히 또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위협이 될 만한 이런 요소들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관점에서 아이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4가지 전략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실천하시길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이고요. 또 세 번째로 구체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에게 적합한지 이런 여부뿐만 아니라 시장성과 입지 조건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이 높은지, 제품의 경쟁력이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또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될 이런 항목들을 하나씩 리스트업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이런 예시들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긍정적이라면 yes, 예 또는 아니요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50% 이상
예에 해당된다면 해당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고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수치는 60%, 70% 이렇게 직접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 환경과 소비자 요구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과 시장을 경쟁력을 통해서 확장 또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발굴 또 선택하게 된다면 그 선택의 기반은 시장 기회의 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입하려는 이런 우리 시장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쟁 우위는 무엇이고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차별화 요소를 비교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마케팅에서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목표 설정, 타겟팅, 포지셔닝을 구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해보고요. 해당 소비자를 잠재 고객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하기 힘든 이런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 구조와 세부 내용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경쟁사 분석입니다. 같은 업계의 경쟁 시장, 또 경쟁사의 가격과 서비스,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가 출시하려는 이런 아이템이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확장하고 또 인적 자원을 수급하고 직원 그리고 투자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기업 내부 분석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경제, 정책, 사회, 기술 등 외부 환경 변화 요인을 분석해 아이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개념을 비교하며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하는 전략을 배웠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와 사업화 가능성 검토를 통해 수익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절차도 함께 다루었습니다.